오늘은 동명일기 첫 번째 시도, 동명유람 1차 시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반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함흥 판관으로 부임한 남편 신대손을 따라 함흥 근처를 유람한 내용을 기록한 관북 유람 일기에 수록된 기행문입니다. 동명의 해돋이와 달맞이가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그의 남편을 졸라서 허락을 받고 길을 떠나 왕래하는 사이에 보고 겪은 일들과 해돋이의 장관을 그린 것입니다. 귀경대에서 일출을 구경하기까지의 여정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소재들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말의 멋스러운 사용으로 표현의 운치를 드높인 점, 일출 광경의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 그 다음에 색채가 치밀하고 예리한 관찰에 의한 사실적인 묘사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여류 문학이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기축년 8월에 서울을 떠나 9월 초승에 함흥으로 오니 다 이르기를 1월 출이 봄직하다 하되 상거가 50리라 하니 마음이 중란하되, 문장이 뭐뭐대 하면서 이어지고 있네요. 기축년 8월이 아마 이게 이제는 시간적 배경일 거예요. 1769년 음력 8월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함으로써 이 작품 제목이 뭐예요? 동명일기죠? 그리고 또 기행수필을 드러내는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을 떠나 9월 초승에, 초승이라고 하는 건요 1일부터 한 며칠, 한 10일까지 요 정도가 될 거예요. 함흥으로 오니 라고 했는데 이거 뭐야, 남편이 함흥 판관으로 부임하니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그 동네 있잖아, 일출하고 월출이 진짜 짱 먹어 이거예요. 일월출이라는 것은 해돋이와 달맞이가 진짜 볼만해, 유명해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까지 다 유명하다고 이름이 난 거야. 그럼 나는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 상거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의 거리가 50리면 좀 멀어. 그래서 에이 너무 멀잖아, 어떻게 가, 에이 보고는 싶은데, 일종의 내적 갈등이에요. 마음이 어지러우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월 출이 보고는 싶으나 거리가 멀어서 고민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생들이 못내 칭찬하여 거룩함을 일컬으니, 이제 기생들까지 난리야. 내 마음이 들썩여, 그렇지, 보고 싶은 마음에 들떠서 원님께 청하니 사군이 말씀하시기를, 이거요. 그럼 원님은 또 누구고 사군은 또 누구냐? 신경 쓰지 마세요. 둘 다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여자의 출입이 어찌 이리 가벼이 하리요? 라고, 어디 여자가 그렇게 들쩍 나갔다 들어왔다 해 라고 하는 거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올 수도 있지, 이걸 가지고 근데 이 글쓴이 또한 그쳐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당시 여자의 출입을 꺼리는 어떤 봉건적인 시대상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렇게 별표 빵 치는 거, 요거죠. 요거 때문에 뇌거 불어하니 딱 잘라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그쳤다다, 포기했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남편에게 동명유람을 요청하나 거절당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래도 가고 싶잖아. 자, 귀경대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신묘년에 1771년에 마음이 다시 들썩여, 한마디로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서 간절히 청하니 남편이 허락을 하고 겸하여 사군이 동행하여, 사군이 누구랬죠? 남편. 아하, 허락을 한 조건이 있네. 그게 바로 뭡니까? 남편 나와 같이 가 이거죠. 8월 21일 동명에서 나는 중노선 한명우의 집에 가 자고
거기서 달 보는 규경대로 가. 규경대가로가가 아니라 15리라기에 그리 가려 했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21일에 동명에서 출발을 하네요. 근데 중노소는 누구냐? 그랬더니 중인 계급의 손자 한명우의 집에 가서 잔대요. 그럼 여기를 잠깐 들르나 보죠. 그죠? 그리고 규경대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규경대는 함흥지역 해변에 있는 누각이고요. 일출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기상, 날씨 때문에 거기서 보지는 못합니다. 거기까지가 15리쯤 된대. 그럼 가깝네? 그럼 거기 가서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추위가 오래도록 계속돼요. 길다는 날까지 구름이 사면으로 운집하고 땅이 질어서 말발이 푹푹 빠져. 이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거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내킨 마음이야. 그럼 어쩌긴 어째. 가려고 했으니까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일출과 월출을 보기로 마음 먹었으니 장소를 옮겨. 어디로 옮겨? 동명으로 옮겨. 동명으로 옮겼는데 그날 종시 끝까지 맑지를 않아. 날씨가 계속 흐려. 그래서 관아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새벽에 종이 들어와. 이때 종은요, 하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글쓴이의 조카인 김기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한 거예요. 이미 날이 좋아졌으니 귀경대로 오르자 라고 간청하기에 죽을 먹고 길에 오르니 이미 먼동이 트더라. 그만큼 아침이 되더라. 이제 새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처음에는 날씨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다가 김기종이 가라고 괜찮다고 해서 일출을 보러 갑니다. 쌍교마와 종과 기생탄 말을 바삐 채를 치니, 쌍교마라는 건 쌍가마예요. 가마고요. 채를 치다라고 하는 것은 채찍이에요. 채찍으로 때리니 한마디로 말을 독려하는 거죠. 이리야 어서 가자. 내 굽을 모아 뛰어 달리니 말이 빨리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지 못해. 왜 편안하지 못해? 덜컹덜컹거리거든. 15리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서 귀경대에 오르니 공간의 이동 나와요? 네, 공간의 이동 나오죠. 기행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사면에 애운이 끼고, 애운이라고 하는 건요, 구름이 자욱하게 끼어 있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데 잠깐 터져 살짝 겨우 보는 듯 마는 듯. 그러니까 제대로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돌아오는데 운전에 동명 근처 마을 이름인가요? 날이 쾌청해. 이란 진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에이 별거 없네, 날씨가 너무 흐려 하고 오는데 날이 쾌청해. 그럼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지. 그래서 그런 애달픈 일이 없더라 해가지고 일출을 제대로 보지 못한 아쉬움과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1차 동명여행에서는 일출 보기를 실패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첫 번째가 되겠고요.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1차 유람을 갔으나 일출 보기를 실패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와요? 바닷가로 넘어와야지. 어쩔 거야. 그래서 아침을 먹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지난 거죠. 돌아올 때 바닷가에 쌍교를 교부에 매어 세우고 전모를 쓴 종과 군복한 기생을 말 태워 좌우로 각각 갈라 세우고 사공을 시켜 후리지를 시키니 후리지를 하는 모양이 땡땡땡땡땡 이렇게 돼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귀경대에서 어디로? 바닷가로 이동을 한 거죠. 귀경대에서 바닷가로 이동해서 쌍가마를 교부에 매어, 교부라고 하는 건요, 가마가 혼자 가진 않잖아. 가마꾼이 메고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마를 매는 사람을 얘기해요. 전모를 쓴 종과, 전모는요, 여자들이 쓰는 모자래요. 군복한 기생을 좌우로 세우고 사공을 시켜 후리지를 한대요. 후리지를 시키니
후리지라는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바닷가에서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야. 밥 먹고. 그러니까 잠깐 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십 척 긴 막대기에 마주 이어 너비 한 칸, 배만한 그물의 크기가 이제 엄청 큰 거지. 노끈으로 엮어 장목을 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다 장목이야. 근데 엄청 큰 거지, 이게. 거기다 이제는 뭐해서 그물을 이렇게 엮는 거야. 노끈 없이. 노끈으로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물에 뭘 달았어? 추를 달았어. 추를 이렇게 단 거야. 왜? 그래야지 물에 가라앉을 거 아니야. 이 추를 뭘로, 흙으로 구웠네. 점토로 구운 거. 마치 도자기 같은 거 덩어리죠. 탕기만한큼 한 것을 두루 달았대요. 탕기니까 뭐야? 그릇이에요. 그릇을 하나만 단 게 아니라 이렇게 2개, 3개, 4개, 뭐 여기도 달고 이렇게 달아. 그래서 동아줄로 끈을 하여 해심에 바다 깊숙이에 그물을 넣었대요. 커다란 그물을 넣어 해변에서 사공 수십 명이 서서 아우성을 치고 당겨요. 그러니까는 이 그물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물이 아닌 거야. 배만한 그물인데 뭐 엄청나지. 그래서 물소리가 광풍을 이는 듯하고 과장법이죠. 옷 같은 물급이 노하는 뛴대요. 화류법이죠. 그 다음에 뭐뭐인 듯하고 그 다음에 뭐뭐 같은 이런 직유법을 쓰고 있죠. 물급이라고 하는 건 파도예요. 하늘에 닿았으니 과장법이죠. 산악이 움직이는 듯 하더라. 자, 물소리가 광풍이 이는 듯해. 그 다음에 물급이 막 놓아여 뛰는 소리가 들려. 막 이런 식이니까는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후리지를 하는 장관을 뭐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과 월출을 변변히 못 보고 이런 장광을 한 것으로 위로하더라. 후리지를 구경하는 것으로 나는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출을 보는 것만큼이나 멋있었다는 거지요. 후리 그물을 끌어내니 연어 가자미 속이 그물에 달리어 나왔더라. 결국은 일출을 보지 못한 아쉬움을 후리질의 장관을 본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격구정으로 갑니다. 보기를 다하고 가마를 돌이켜 돌아올 때 가마 안에서 생각해보니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끝없는 바다를 보고 또 고기 잡는 모양의 그 후리 그물을 하는 모습을 보니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여자의 몸으로 구경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닌 거야. 구경이 쉽지 않은 것들을 하니 세상이 헛되지 않음을 자기하여 그렇지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제대로 본 거야. 누가 이런 거 보겠어? 뭐 이런 거예요. 10여리를 오다가 공간의 이동이죠. 태조대왕이 노시던 격구정을 바라보니 격구정이 이제 유람지 3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성계가 어린 시절에 격구를 하던 격구라고 하는 건 말 타면서 이렇게 막대기로 치는 거죠. 높은 봉우리 위에 나는 듯한 정자가 있더라. 그 높은 봉우리 위에 나는 듯한 정자가 뭔데? 격구정이죠. 가마를 들이켜 야야 절로 가자. 여정을 바꾸는 거예요. 단청이 약간 퇴력한 6, 7칸짜리 정자더라. 무엇이? 격구정이. 정자 바닥은 얇은 그리고 넓적한 돌로 깔았더라. 정자는 그리 좋은 줄 모르겠으되 정자는 와보니까 그렇게 유명하지만 유명한 만큼 그렇지도 않네 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변의 경치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 어떻게 아름다운데? 앞은 탄탄하고 시원한 벌판이요 뒤는 푸른 바다가 둘렀으니 눈이 쾌창하다는 건 눈앞이 환하게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시원하고 상쾌한데 마음이 후련해 보이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커다란 바위가 쫙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선바위예요. 오련히 홀로 우뚝히 서 있으니 그 모습이 기이하더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바위를 뭐라고 하더라? 선바위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 이 정자는 모르겠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치가 기가 막혀.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전망이죠. 전망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우리 아래 악공을 숨겨 앉히고, 야, 너희들 거기 앉아서 풍류를 늘어지게 치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기생을 군복한 채 춤을 추게 하니 또한 볼만하더라. 한마디로 연애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놀이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으니까 그냥 멀뚱멀뚱 쉬기는 뭐하잖아. 원님은 먼저 내려서, 원님이 누구야? 남편이죠. 원으로 가시고 관하로 간 거예요. 왜? 업무는 봐야 되니까. 종이 형제만 데리고 왔기에 마음 놓아 놀았더니 촌녀 젊은 여자 둘과 늙은 노파가 와서 보려 하다가 종이라서 네 어디 있는 여인인가 하니 상풍향족 부녀라고 하더라. 상풍향족? 풍속을 중시하는 향촌의 부녀자. 그래서 데려와야 다르니 한바탕 웃더라. 내 이놈 어디 감히 했더니 도망가. 그래서 깔깔깔깔 하고 웃더라. 이나야 돌아 나올 때 본궁을 지나니 보고 싶기는 한데, 본궁이라고 하는 건요, 이성계의 5대조를 모시던 신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 지낼 때 쓰는 건물이라고 보면 돼. 근데 거기를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 없지. 왜? 이성계의 5대조의 신위, 한마디로 위패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지키는 어떤 경비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별차가 바로 그 경비원이에요. 경비원이 안 돼! 노!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하니 한마디로 거절을 당하니 구경하지 못하고 일껏 그냥 계획해서 가서 1월 출도 못 보고 무비막심하게 다녀와 재미없게 다녀와 그 가업기를 어찌다 이르리오. 야, 일출하고 월출은 못 봐서도 놀 거 다 놀았잖아요. 그죠? 놀 거 다 놀고 이거 못 보니까 또 아쉬운 거야. 그러면서 1월출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해요. 암튼 간에 여기까지는요, 태조대왕이 놀던 격구정을 돌아보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1월출을 구경 실패 후 글쓴이의 심정은요, 요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뭐죠? 그렇죠. 후리지라는 거죠. 후리지를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만큼 글쓴이에게 되게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 잡는 모습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1차 동명 여행에서 일출 보기를 실패한 것을 고기 잡는 모습을 구경한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월출을 변변히 못 보고 이런 장관을 한 것을 위로하더라. 그래서 요게 심정이죠. 꿩보다는 닭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동명일기, 동명유람 1차 시도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